우선 롤스로이스가 첫 전기차 스펙터를 공개했죠. 2023년부터 출고되기 시작해서 2030년부터는 아예 전기차만 생산한대요. 롤스로이스가 전기차 시대 속에서도 지금의 지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롤스로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알아보죠. 벤츠, BMW, 아우디를 흔히 독삼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카푸의 흔들이 주 타겟으로 할 만큼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죠. 이 중에서도 벤츠의 S클래스는 대형 세단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럭셔리카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벤츠 S클래스가 최고의 럭셔리카는 아닙니다. 당장 벤츠 안에서도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라는 최고 존엄 형님이 떡하니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바흐는 벤츠에 병합되기 이전엔 벤틀리, 롤스로이스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불리기도 했죠. 또한 이 3대 명차 중에서도 최고라고 불리는 게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얘들이 대단한 게 가장 싼 모델이 4억 6,9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이 가격이면 그랜저 풀옵션을 10대 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보는 어지간한 국산차 10대를 합쳐도 이 차 한 대를 못 산다는 사실. 든든한 게 국밥이 따로 없어요. 유지비도 살인적인데 범퍼 하나가 900만원 가까이 하니까 여기에 영국에서 싣고 오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범퍼만 바꿔도 거의 모닝 한 대가 날아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롤스로이스는 1906년 카레스 출신 금수저 찰스 로스와 엔지니어 출신 헨리 로이스가 롤스로이스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가 좀 비범한데 당시 헨리 로이스가 직접 제작한 차가 마음에 든 찰스 로스는 헨리 로이스에게 함께 작업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롤스로이스 유한회사가 탄생했어요. 서로가 운명의 파트너였던 거죠. 1930년대엔 지금까지 최대 라이벌이 되는 벤틀리를 산하해뒀는데 경력난을 겪으면서 주인이 몇 번 바뀌다가 BMW에 인수된 뒤 지금의 롤스로이스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벤틀리가 폭스바겐 그룹에 인수되며 지금에 이르렀죠. 롤스로이스 같은 럭셔리카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김밥에 단무지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셔퍼 드리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타는 소나타나 아반떼 같은 차들이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옵션이 몰려있죠. 전동 시트나 통풍 시트 같은 편한 장비는 물론이고 인테리어도 알게 모르게 운전자에 맞춰져 있어요. 이런 운전자 위주의 차량이 바로 오너 드리븐. 그리고 회장님들이 타시는 차들이 있죠. D90나 앞에서 말한 S클래스 같은 그런 차들. 얘들은 높으신 분들이 보통 뒷좌석에 타시니까 옵션도 그쪽으로 다 몰려있는데 이런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자동차들을 셔퍼 드리븐이라 부릅니다. 롤스로이스는 그런 수많은 셔퍼 드리븐 차량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롤스로이스는 요즘 다른 브랜드들이 신경 쓰는 반자율 주행 같은 옵션은 정말 인색해요. 이미 이 차에 인간지능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넣을 바엔 시트 박음질에 더 신경 쓰겠다는 거겠죠. 대신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배려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뒷문짝이 반대로 열려요. 이렇게 문이 회장님들 저 틈문 마냥 열리면서 나는 문짝으로 열리는 경박한 슈퍼카들과는 다르다. 나는 점잖은 양반이다. 라고 과시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엔 페라리 프로 3개에 코치도어가 적용되면서 위험이 조금 줄었지만 아직은 여전하죠. 그리고 문이 뒤로 열리면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동선이 자연스러워져요. 차에서 내릴 때 동선 방해도 안 되니까 이거 하나로 3마리 꽁을 다 잡은 거죠. 롤스로이스의 C필러를 보면 회장님들 비터 500박스 마냥 두툼하기 그지없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차에 타 있는 자기 얼굴을 보이기 싫은 소심한 분들을 위한 소소한 배려예요. 변태스러울 정도로 세세한 배려야 아주. 물론 비싸기만 하다고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반떼를 1억으로 팔면서 명품이라고 한들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겠죠. 롤스로이스는 명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펼쳤는데 우선 사람을 가려 팔았대요. 자기들이 보기에 자격이 없으면 아예 팔지도 않았죠. 엘자베스 테일러도 롤스로이스를 사려다 못 샀다니. 이 정도면 얼마나 깐깐했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다는데 이게 부자일 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 문제가 없어야 한대요. 우린 격 떨어지는 졸부는 안 받는다 뭐 그런 거죠. 그래도 요즘은 크게 따지진 않는다니까 더욱 잘 싸우면 다음 생은 탈 수 있겠네요. 롤스로이스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롤스로이스는 고객들의 다양하고 변태적인 취향을 충족하기 위해 비스포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주문 제작 시스템 같은 건데 차의 소재부터 색, 선 하나까지 차주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했죠. 자기들도 이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차라는 슬로건을 내걸 정도예요.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최근엔 코치빌드라는 별도의 부서를 출범했는데요. 코치빌드는 단 3명만을 위해 4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친 보트 테일을 공개해 엄청난 가격과 고급스러움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롤스로이스가 더 다양하고 진보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거라는 의지를 볼 수 있었죠. 명품이라면 상징성도 빼먹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차에서도 적용되는데요. 삼각별을 보면 벤츠가 생각나듯이 차에서 상징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오죽하면 차의 엠블럼을 바꿔 타는 튜닝도 있겠어요. 롤스로이스는 이 부분에서 강박적이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집착을 보였습니다.
차의 압도적인 크기와 거기서 나오는 실루엣으로 위험이 느껴지게 했고, 여기에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따온 그릴과 그 위에서 카레 속의 당근처럼 존재감을 뽐내는 환희의 신상으로 차의 못이 무구나무하면서 봐도 롤스로이스라는 걸 알 수 있게 했죠. 롤스로이스의 디테일은 바퀴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휠에 달린 로고가 경박하게 돌아가는 걸 용서할 수 없었는지 스피닝 휠 캡이라는 옵션을 넣었죠. 휠의 로고 안에 베어링을 박아서 언제나 그 자리 지키게 했어요. 진짜 양반은 언제나 여유롭게 걷는다, 이런 거겠죠. 이번엔 대감들의 면면을 알아볼게요. 지금 롤스로이스는 팬텀, 고스트, 컬리너를 판매 중인데 누구보다 조용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인지 이름들이 전부 귀신과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엄청난 풍채를 지니고 있죠. 첫 번째로 팬텀은 롤스로이스에서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모델로 지금 경쟁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 압도적인 1인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BMW에 인수된 뒤 처음 발매하며 롤스로이스의 부활을 세계에 알린 모델이기도 했죠. 롤스로이스는 일명 베이비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엔트리 모델이지만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들과 비교해도 꿀리기는커녕 대부분 지지치게 만드는 롤스로이스의 위험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롤스로이스의 진입장벽을 확 낮춰 판매량 1등 공신입니다. 진입장벽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4억 원이 넘어요. 컬리너는 갈수록 높아지는 SUV의 수요에 따라 기존의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던 레인지 로버에게 진짜 롤스로이스의 위험을 보여주며 당당히 등장해 롤스로이스가 단순히 꽉 막힌 꼰대 대감님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융통성 있는 어르신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켰죠. 마지막으로 10월 18일에 공개된 롤스로이스 최초의 전기차 스펙터가 있어요. 스펙터는 기존의 던과 레이스를 대체하는 모델인데 2023년 4분기부터 인도가 시작되는 최신 모델인 만큼 기존 모델들과는 디자인적으로 차이점이 있죠. 이번에 풀체인지된 BMW 7 시리즈와 X7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적용됐던 주간 대임 등과 헤드램프가 분리된 디자인을 스펙터에 적용시키고 그릴을 양옆으로 늘여놓아서 개인적으로는 BMW의 냄새가 좀 더 진해졌네요. BMW가 자기네 그룹 산하라고 티내고 싶었나봐요. 이 모델의 특징이라면 하나같이 다들 엄청난 크기로 유명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긴 전장을 보유해 어디에 가도 꿀리지 않는 위험 넘치는 크기를 자랑하죠. 심지어 투도어 모델인 스펙터마저도 에스컬레이드보다 10cm 가까이 길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주차는. 지금 자동차 업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브랜드들의 위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캐딜락이 셀레스틱을 공개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엔진이 없는 전기차의 특성상 정수성이 상향 표준화되면서 성숙함을 내세우던 롤스로이스가 지금까지와 같이 다른 차들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죠. 과연 전기차로 변한 시대에 롤스로이스가 과거의 1인자로 남을지 아니면 살아있는 전설이 될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식궤도의 매드였습니다.